다 끝났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 자, 지금은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최종 특화안을 반영하여 내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중단 없이 완료하고 입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되지도 않는 지금 스카이를 한다고 해서 분란 일으키고 온갖 소송 일으키고 공사 중단시키고 늦어질 게 아니고요. 지금은 진짜 모든 조합원들이 똘똘똘 뭉쳐서 진짜 삼성한테 공사비 주는 건 우리 추가 부담금 없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고 검증을, 한국 부동산 검증을 잘 받아서 협상 잘 마무리해서 입주하는 게 정말 제1번 제1의 목표입니다. 제1의 목표. 지금 조합원끼리 이렇게 싸우고 지시고 볶고 할 그럴 여유도 없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대위,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비대위에 가담하고 있었던 분들 지금 엄청 이번에 많이 돌아섰어요.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 저런 짓 하는 거 이해 못하는 조합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위를 심판하면 비대위 진짜 앞으로 이런 짓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이렇게 스카우를 한 집에서다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분란 일으킨 부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 해임이 압도적 찬성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원래는 9월 29일 총회에서 소집하지 말라고 이게 2개를 했는데, 그거는 허건 조합원이 취하를 했습니다. 왜 취하를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100% 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나는 취하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거 남았어요. 이것도 반드시 조합이 이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기는데,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비대위하고 부조합장하고, 그 다음에 조합 측하고 지금 엄청난 싸움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보고 있어요. 싸움으로. 집행부 쟁탈전을 보려고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조합원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리 총회 이후에 판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총회 결과를 보고. 그래서 입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통과가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부조합장 해임은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를 재판부가 봅니다. 우리도 낼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한 80% 90% 찬성해가지고 부조합장 해임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법적으로 좀 문제 있어도 법원에서는 여기 가처분을 기각시킵니다. 조합장 편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합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합장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조합원 50% 이상이 해임을 반대해서 부결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합이 질 확률이 반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반으로. 제가 볼 때는 한 80, 90%는 나는 무조건 지금 상태로는 조합이 이긴다고 보는데, 총회 뒤에 판결했을 때 이게 부조합장이 이겨버린다면, 해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합장 해임 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처분 소송도 결정을 할 겁니다. 가처분 소송도 결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2의 그 둔촌 주공 사태가 가는 길이 3가지라고 그랬는데, 부조합장이 해임이 안 된 경우, 해임이 안 되면 이제 조합장하고 남은 이사들은 스스로 즉각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 몇 개월 뒤에 조합장이나 임원 선출 총회를 해야 되고, 조합은 엉망진창으로 갈 거고, 지금 그 새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면 공사비 협상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은 부조합장은 해임됐어도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이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해주면, 야, 법원에서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선임해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식한 소리고요.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많은 조합을 도와줬고, 제가 10만포 2차 재작년에 그 조합 설립할 때도 진짜 문제는 법원에서 내려보낸 변호사가 3년 넘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추진위원장을 자리를 꿰차고 그냥 돈은 마음대로 펑펑 써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 한 번 열래도 법안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같이 진짜 급해 터지는 이 현장에서 변호사가 직무대행이 온다? 그 절차를 다 밟고 가려면 내년 8월 준공은 딱 변호사가 오는 것도 지금 당장에 어질 그거 기다리는 시간도 꽤 되지만 어느 순간 내년 8월 입주는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이 변호사 직무대행이 6개월 안에 조합장이나 이 새 임원을 뽑아주고 한 3개월 안에 가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조합장 임원을 뽑아주고 다시 복귀하는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십 명이 직무대행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문제 심각해집니다. 직무대행 오면. 그래서 이게 직무대행이 와버리면 우리 재건축은 곧바로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조합장이 해임이 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발의한 해임 총회, 아까 4세대를 뺐다는 그 총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세를 뺐다라고 총회 결의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바로 삼성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중단이고, 그건 공사 중단이고, 우리는 집요하게 한 6년 동안 소송 끝난 뒤에나 이제는 다시 소송도 절대로 우리 조합이 못 이깁니다. 왜냐? 조합원 개인이 힘이 없다 해서 조합원한테 정상적으로 조합원이 받은 분양 신청 받은 아파트를 조합원 다수가 총회에서 뺏어버린 꼴이 되는데 이거는 법원이 보호를 합니다. 100% 이길 수가 없어요. 6년 뒤에는 다시 원위치 됩니다. 6년 뒤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우리는 제2의 둔촌 수공 사태가 돼서 우리는 완전히 차라리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바로 우리 조합원은 바로 팔고 압구정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는 게 최상입니다. 절대로 여기 있으면 정말 바보죠. 저도 바로 다른 이 조합으로 떠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개 다를 좌지우지하고 이 세 개 다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상 29일 부조합장 해임 안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조합장이 압도적으로 해임되면 한 80%, 90% 최소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해임이 되면 이 법원에 우리가 그 조합이 승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조합장은 해임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해임시켜버리면 부조합장이 어떻게 총회를 열겠어요. 1타 3피입니다. 1타 3피. 세 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조합원 여러분, 진짜로 이번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아주 친한 조합원 한 명이 한 달 전에 전화 왔습니다. 자기가 한강변에 68평인데 아직 입주하려면 1년도 더 남았는데 100억에 사겠다라고 왔는데 매각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항상 자문을 받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팝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8평이 100억이면 68평이 1억 5천입니다. 평당. 아까 얘기했지만 34평이 저는 진짜 한강 잘 보이는 건 지금 시세대로 하면 55억 60억 넘게 갑니다. 압구정이 어느 정도 입주할 때쯤 되면 평당 2억 갑니다. 평당 2억.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절대로 허접한 아파트 아니고요. 스카이 라운지 진짜 34층보다 나는 더 좋고요. 바로 코앞에 그 한강이 있는 스카이 브릿지에 라운지를 설치하면, 그리고 아파트 마감이든 커뮤니티 시설이든 절대로 다른데 안 뒤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대로만 입주해도 단연 아크로 리버파크를 제치고 이렇게 엄청난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대위에 돈이나 작은 성금이나 내주면서 이걸 방해하도록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섰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지금 제가 앞에 먼저 설명했지만
둔촌 주공 사태 요인은 이 세 가지였고, 이 부조합장, 이 뒤에 나오는 걸 제가 설명했네요. 실제로 부조합장 해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이 가처분 소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토론도 피하고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예비비가 2,30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그냥 2,300억 조합장은 공사비로 다 줘버리면 우린 망합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찍 보내고 문자 찍 보내면 이거를 조합원 여러분 이제 믿지 마세요. 그거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문자 하신 분, 편지 하신 분 앞으로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불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요즘 같은 데는 막 수십 통이 제가 그 문자를 보내면 오기 때문에 답장을 못 하지만 중요한 걸 물어오면 제가 꼬박꼬박 답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는 비대위 이제는 제발 이번 총회로 비대위 문 닫도록 합시다. 특히 비대위 그 카페와 단톡방에서 한영기 그 다음에 비대위에 쓴소리하는 조합원들 일방적으로 강퇴시켜버리죠. 아니 이런 비대위 카페에서 글 쓰고 한 것들 지네들끼리 전문가들 다 내쫓아버리고 지네들한테 조금 쓴소리하면 다 내쫓아버리는 이런 카페의 글들을 왜 믿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으려면 조합원 여러분, 제가 어젠가 허건 관리자한테 왜 나 카페 그러면 좀 가입 좀 시켜달라. 그 카페에서 온갖 명예훼손 그 범죄 소굴인데 명색이 변호사가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 가입 안 시켜줘요. 최소한 저를 가입시키라고 좀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떳떳하게 거기서라도 토론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비대위는 진짜 재건축이 아작나면 조합장은 바뀌거든요. 원래 모든 대한민국의 재건축의 비대위는 재건축을 아작을 내야 돼요. 그래야 조합장을 내려앉힐 수 있고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거든요. 둔촌 주공처럼. 그래서 둔촌 주공처럼 사고 치면 결국은 또 조합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조합 장악에만 이 혈안이 돼 있는 비대위는 정말 이번 총회를 끝으로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치고요. 그 다음에 그간 2년 동안에 한 거, 저도 또 조합장님이나 조합에서도 정말 조각조각 내서 일일이 고소 고발할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금까지 대가는 충분히 받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넉넉 잡고 제 이제 그 1차적으로 노줄레 씨 그 손해배상 소송이 아마 몇 개월 안에 판결 날 텐데 판결 나고 고소 고발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누구 말이 맞았는지. 제발 저쪽 말을 믿고 싶으면 최소한 둔촌주공 얘기한다 그러면 저처럼 둔촌주공에 계약서를 갖다 놓고, 근데 이정무 씨나 비대위가 계약서를 입수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라고요? 이거 함부로 입수 못합니다. 그런 걸 갖다 놓고 증거를 대고 글을 쓰라고 그러십시오. 카페 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근거 없으면 카페 글 그 근거 읽지도 마십시오. 자, 정말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이제는 온벨리에서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총회 잘 끝나면 비대위 어느 정도 개멸시키고 부조합장 해임되고 하면 정말 제 자화자찬이 아니고 재건축 업계에서 그 다음에 시공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 단연 한영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장님, 다른 조합의 조합장, 우리 비대위 그거 아닙니다. 제 설명이 한 방이면 시공사 계약 해지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재건축 업계의 시공사도 잘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온벨리에서 수많은 통매각이다,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도와왔지만, 아니 제가 조합장을 도와서 그 협상에 자문을 해주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그 비대위 노줄레 씨,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로 책임지고 바가지 안 쓰고 정상적인 금액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삼성중공업 공사 중단 없이 정말 준공되도록 정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고요. 이번 뭐 상가 입찰 매각이 어떻고 이런 진짜 쓸데없는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 총회만 잘 끝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공사 중단이나 제2의 둔초주공 사태 그거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지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대위가 설쳐서 제발 다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저도 회사를 내서 정식 컨설팅 회사를 낼 거거든요. 저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